안녕하세요. 볼빨간 칠춘기입니다. 오늘도 비개발자에서 개발자로 향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주차 2일차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HTML의 기본 태그 배우기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HTML 문서의 뼈대를 이해하고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HTML 문서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doctv HTML 태그는 문서가 HTML5임을 브라우저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가 HTML인데 이 문서는 HTML의 최신 규격으로 만드는 문서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태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는 항상 문서의 첫 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선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만 하다고요? 전 궁금해서 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자인 및 레이아웃이 깨집니다. 아무래도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능 오류, 검색 엔진 최적화 문제, 웹 개발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 하면 엿된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거네요. 자, 다음으로 HTML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문서의 시작과 끝을 표시합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이 태그가 표시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태그는 언어에 대한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head 태그인데요. 웹페이지에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메타데이터란 사용자가 직접 보지 않지만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타이틀의 경우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북마크하거나 즐겨찾기에 추가할 때 타이틀 태그에 정의된 제목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태그에 정의된 제목은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 SERP에서 해당 페이지의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웹페이지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의 파란색 링크 부분이 바로 이 타이틀 태그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눈에 직접 보여지는 항목은 아니지만 검색이나 문자에 대한 인코딩 방식 등을 정의하면서 내가 만든 문서의 속성 등을 정의하는 태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body 태그입니다. 말 그대로 몸통이죠. 웹페이지 표시되는 모든 콘텐츠인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하고 있는 태그입니다. 그러면 실제 웹사이트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구조대로 코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첫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윈도우의 경우 컨트롤 U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의 코딩을 볼 수 있는데요. 벌써 어지럽네요. 자, 첫 시작은 doctype HTML로 시작하죠. 그 다음은 문서의 시작을 알리는 HTML이 있고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head 태그가 보이네요. 자, 그럼 저 밑에 어딘가에 body 태그가 있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엄청 밑에 있네요. 이거 맞겠죠? 저도 초보라서 헷갈리네요. 아무튼 body 태그도 있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태그 HTML 태그가 있어야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있네요. 그나저나 첫 페이지에 이 정도의 엄청나게 긴 코딩이 들어가 있네요. 손코딩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는 좀 쉬워지는 날이 오겠죠? 자, 그러면 코딩의 기본 뼈대는 doctyp, HTML로 선언하고 시작을 알리는 태그, HTML 태그가 그 다음에 나오고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head 태그, 그리고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콘텐츠가 포함된 body 태그, 마지막으로 끝을 알리는 HTML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HTML 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태그인 h1부터 hx까지인데요. h는 헤딩의 약자로, h1은 가장 중요한 제목인 메인 타이틀이고 h2는 주요 섹션 제목, hc는 서브 섹션 제목, 이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넘버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락 태그인 p 태그인데요.
파라그래프를 뜻합니다. 단락은 보통 하나의 주제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면 웹페이지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검색 엔진이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로드에게 예시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눈에 이해가 가시죠? 이 예시 만드는데 20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런 것 보면 생성형 AI 정말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링크 태그인 A 태그인데요. 앙컬의 약자로 웹에서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웹페이지나 같은 페이지의 특정 부분, 이메일 주소, 파일 등으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링크 태그에서 주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링크의 목적지를 정하는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와 링크를 어디에 열 것인가를 지정하는 타겟입니다. 먼저 href의 사용 예시를 보면 뒤에 다른 웹페이지의 주소를 넣을 수도 있고 같은 페이지의 다른 부분으로도 이동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를 링크로 걸 수도 있고 전화번호나 파일 다운로드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코딩 형태로 작성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타겟 속성인데요. 링크를 어디에 열 것인가를 정하는 속성입니다. 현재 창이나 탭에서 열 것인가, 새로운 창이나 탭에서 열 것인가를 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참고로 프레임은 현대 웹 개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태그인데요.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이미지 태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은 source와 alternative인데요. 각각 이미지 파일의 위치와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설명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가 바로 파일명일 경우에는 HTML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폴더 안에 이미지를 찾을 경우 이미지 파일 앞에 폴더명을 입력해줍니다. 이 경우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인 루트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상대 경로의 경우 현재 파일의 위치에서 다른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있는 방에서 옆방으로 가세요 라고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경로의 경우 웹사이트의 최상위 디렉토리, 즉 루트에서 시작해서 파일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1층 로비에서 시작해서 3층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심화 학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터너티브 속성인데요. 이 속성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할 때 이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훌륭한 속성입니다. 왜 설명인데 대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추후 개발을 실제 할 일이 있을 경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네요. 별 5개를 남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록 태그입니다. 목록 태그는 순서가 없는 목록인 unordered list와 순서가 있는 목록인 ordered list로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바나나, 오렌지처럼 항목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unordered list 태그를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것처럼 일련의 행위가 순서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들은 ordered list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태그를 사용해서 간단한 HTML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PT가 과제로 내준 코드를 복사한 다음 메모장에 붙여놓고 저장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드 복사하고 복사한 코드를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다음 index.html 파일로 저장하고 실행하면 작성된 코드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수정하고 제가 지난번에 GPT와 클로드하고 밤새 개고생하면서 만든 토스 UI가 적용된 저의 첫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하고 제 이모티콘의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스 UI가 적용된 저의 첫 사이트를 두 번째 링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명을 변경하고 이미지 파일을 저의 이모티콘이 불러와지도록 경로를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제목과 일부 텍스트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오늘 실습 결과물입니다. 제목 변경 잘 되었고요. 이미지 잘 보입니다. 볼빨간 7춘기 개인 사이트로의 연결도 잘 됐네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GPT나 클로드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은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과 맞춤형 예시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을 한 단계 높여보세요. 여러분들 굳이 개발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학습하는 데에 이만한 선생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